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네, 오늘 이제 소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이제 삼성전자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역동적인 주식시장을 보여주며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역시나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은 상당히 큰 변동성의 주식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불안한 장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전패 여러분들, 혹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나요? 또는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람마다 마인드 가치가 제각기 다를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생각, 가치관, 이런 이제 주식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행복했다가 다시 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다음날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했다가 주식 투자 잘못 투자했다 막 후회를 했다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감정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증시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이제 좀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실 처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나가신 분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단락의 증시의 이제 급등주, 빠르게 종목이 상승을 할 때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상장 폐지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회사가 좀 불안정한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초우량주,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이자 세계 글로벌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락의 증시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식수 수량을 모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조금은 좀 아쉬운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파운드리 경쟁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바로 TSMC와 인텔이 되겠는데요. 요 TSMC와 인텔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경제 안보 이슈가 좀 대두가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전례 없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점점점 4차 산업이 다가오면서 그만큼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SMIC도 지금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꾸준히 이제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을 함으로써 성장치를 높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시가총액 3위인 SK하이닉스가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 설비 투자라고 하면 이제 캐펙스가 되겠죠. 요 설비 투자 규모는 대략적으로 1904억 달러입니다. 네, 그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24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대였던 이제 지난해가 얼마였냐면 185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제 수치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4%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3년가량, 3년 연속, 지금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이제 성장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27년 만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은 이제 코로나19, 그러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에 전자기기 수요 급증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역대급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세계 1위,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TSMC. 요 TSMC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TSMC 같은 경우 지금 대략적으로 한 50조, 50조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면 한 420억 달러 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0% 증가한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즈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무려 155% 증가를 했기 때문에 5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만의 UMC 같은 경우에도 71% 늘어난 대략적으로 3조를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TSMC가 1위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인텔, 인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지난해보다 대략적으로 44% 증가를 했기 때문에 27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32조가 되겠죠. TSMC가 훨씬 더 큰 메리트로 이제 크게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2조.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도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예상한 주요 기업 명단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요 두 업체가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요 두 업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업체도 더 거론하자면 이제 마이크론도 있는데요. 이 3대 메모리 공급 업체가 지금 주요 명단에서 조금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국내 업체들도 현재 비메모리 분야의 확대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 요때 이제 무려 170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함으로써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내세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20조 원의 규모의 파운드리 2공장을 짓고 있으며, 평택 캠퍼스는 P4, 무려 P4면 이제 네 번째 공장이 되겠죠. P4 라인 증설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도 지난해 8인치 파운드리 업체와 이제 카운터 더리로 좀 인수를 했고요. 키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 경쟁자들의 투자 규모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국내 업체들도 격차를 좀 좁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30년 요때까지는 반도체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무려 170조 원이 대부분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가정했을 때도 20조 원 정도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좀 돌아가세요. TSMC는 50조, 인텔은 32조, 삼성전자는 20조. 약간은 이제 투자 규모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죠. 하지만 선조표 여러분들, 이제 투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제 R&D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결과도 정말 잘 도출을 해내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세계 1위,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이제 투자 금액은 적을 수는 있어도 이를 이제 극대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3나노 양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대목, 그러니까 3나노 양산에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수율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율에 대한 이슈가 좀 이제 잘 해결이 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TSMC의 격차, 그러니까 점유율 격차를 조금 더 좁히면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주표자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록 우리가 이제 경쟁 업체보다는 투자 금액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성장 가치와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표자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